안녕하세요. 대치동 입시 컨설턴트 9년 차이면서 자소서 작성법 도서인 학종 자신감의 저자 유종민입니다. 이제 입시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올해 입시생들도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모두에게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제가 여러 곳에서 강연도 하고 학부모님들 만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입시의 끝자락이다 보니까 제가 만나게 되는 많은 분들이 예비고 1 또는 예비고 2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진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진로를 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정합니까?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진로 설정을 도와줄 때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시나요? 자, 우리 대부분은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TV에서 자주 보이는 이미지, 언급되는 키워드들의 영향을 받고 그것을 선택의 기반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네, 성공이죠. 자, 이 성공이라는 것은 기회를 잡아야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남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곳으로 함께 가는 이런 식의 보화내동식 선택 그리고 움직임을 할 경우 기회는 앞서 달린 선두가 다 차지하게 되어 있고요. 후발 주자는 떨어진 콩고물들만 집어먹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바라보는 곳, 모두가 달려가는 곳에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기회는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널려 있습니다. 물론 남들이 아직 가지 않은 길은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은 곳이기에 헤쳐나가기 힘들다는 리스크는 있죠. 그러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숲을 헤쳐나간다면, 즉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남들보다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방금 선생님이 한 말은 기회를 쉽게 얻는 것이지 성공이 약속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남들이 아직 보지 않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 방향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모르겠죠. 아직 어리고 세상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이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그 해답은 바로 자본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자본은 그 무엇보다 빠르게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그 미래에서 가장 성공할 가능성이 큰 산업을 선택해서 흘러갑니다. 자본이 선택하는 그 방향이 미래 성장 산업이고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기회와 성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자본의 흐름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자산운용사 중에서 ARK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ARK라는 곳은 2020년 미국의 수많은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단연 높은 수익률을 보인 회사입니다. 앞에 보시는 이 표는요, 2020년 수익률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들의 ETF 종목의 리스트인데요. 여기서 ARK 자산운용사는 ARKG, ARKW, ARKK, ARKF, ARKQ 이렇게 총 5개의 ETF를 운영 중입니다. 이 중 4개가 상위권에 올라와 있어요. 자, 보세요. 바로 여기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이 앞으로 이 분야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이 설명이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고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미래, 성공과 관련된 것이니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ARKG부터 알아보겠습니다. ARKG는요, ARK Genomic Revolution ETF의 약자인데요. 유전학 관련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 이 기업들은 유전자를 이용한 표적 치료제, 생물 정보, 줄기세포, 분자 진단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오 분야는 상당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생소하게 느끼는 분야인 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분야인 만큼 앞으로 빠르고 크게 성장할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TF 수익률 1위라는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앞으로는요, 유전자 관련 바이오 산업이 대세가 될 거라는 일종의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은 ARKW입니다. ARKW의 정식 명칭은 ARK Next Generation Internet ETF로 차세대 인터넷 기술을 선도할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속한 기업들은 클라우딩 컴퓨터, 사이버 보안,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웨어러블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죠. 자, 클라우딩 컴퓨터, 사이버 보안,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기술, 이 분야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가 보이게 됩니다. 지금 가장 핫한 키워드이기도 하죠. 만약 이 기술들을 보면서 선생님의 방금 이야기한 이 뭔가를 떠올리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은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학생입니다. 화면을 정지해 놓고 잠시만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나셨나요? 그렇죠.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이 분야들이 모두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것이죠. 즉, 향후 미래 산업에서 메타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ARKK입니다. ARKK의 정식 명칭은 ARK Innovation ETF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로 기술 정보,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핀테크 등에 투자하고 있죠. ARKK의 분야별 비중을 먼저 보겠습니다. 비중을 보면요, 정보기술 분야와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RKK 상위 10개 기업을 보면 테슬라, 스트리밍 플랫폼 회사인 로크, 원격 헬스케어 분야인 텔라닥 등이 있습니다. 자, 잠시 옆으로 빠져서 이야기를 하자면 앞서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ARK 자산운용사의 5개 ETF 종목 중 3군데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종목임에도 테슬라가 들어있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테슬라의 성장 가치와 수익률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것이고, 좀 더 깊이 이해하면 자동차라는 것이 이제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닌 건강과 결제, 문화, 소비와 커뮤니케이션, 통신까지 아우르는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융합되는 산업의 꼭지점이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ARKF입니다. ARKF의 정식 명칭은 ARK FinTech Innovation ETF로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기술을 다루는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ARKF가 투자하는 주요 기업들을 살펴보면 핀테크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페이팔과 스퀘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부동산을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프롭테크 업체인 질로우, 텐센트 홀딩스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은행인 실버게이트 은행, 동남아의 아마존인 C, 캐나다 이커머스 업체 쇼피파이, 남미의 아마존인 메르카도 리브레, 뉴욕 증권 거래소의 모 회사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등이 뒤를 잇고 있는 걸 보면, 자, 이 핀테크가 중요한 이유는요, 송금 속도와 수수료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이야 워낙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다들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당연하지만, 세계는, 아니 미국조차도 여전히 송금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도 비싸죠. 자, 생각해보세요. 이 느린 송금 시스템이 단 몇 초 만에 송금이 가능해졌을 때를요. 그렇다면 현재 산업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질 거예요. B2B, B2C, C2C 간의 신뢰도가 높아질 거고요. 세상이 지금도 빠른데 앞으로의 속도는 지금과는 말도 안 되게 빠른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도 기술과 변화를 따라가는 게 힘든데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런 속도에 적응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ARK에서 투자한 UiPath, 이 회사인데요. UiPath에서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자, UiPath에서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사람의 행정과 사무 등의 업무를 도와주게 됩니다. ARK의 5개 ETF에서 모두 편입되어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가요. 테슬라도 3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5개에 모두 편입이 되어 있다니 성장성이 엄청난 것이겠죠. 그죠? 아무튼 이러한 금융 시스템을 IT를 기반으로 해결하는 회사들이 앞서 이야기한 회사들이고요. 그 중심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아직 소개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긴 한데요. 여기까지만 봐도 미래 산업의 중심은 IT가 될 거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ArcQ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cQ의 정식 명칭은 Arc Autonomous Technology and Robotics ETF로 자율주행 차량과 로보틱스 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앞서 소개한 종목들에 비해 규모는 가장 작지만 상당히 가파른 성장을 보인 종목이기도 해요. 자, 보유 기업으로는 테슬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 바이두와 구글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들 생소하게 느낄 기업들이 있는데 머터리얼라이즈의 경우 벨기에 루벤사에 본사를 둔 3D 인쇄 및 첨가제 제조 분야 기업이고요. 트림블 내비게이션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기술 회사로 농업과 건축, 토지, 천연자원 및 유틸리티와 같은 분야의 글로벌 산업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디어앤컴퍼니는 미국의 중장비와 농기계 제조 회사로 스마트팜과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죠. 자, 특히 이 ArcQ의 경우는요, 자동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 ArcQ가 이러한 로보틱스에 투자를 했고 또 이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는 건 이제부터 선진국의 노동 집약적 산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봐도 될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노동 집약적 산업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이게 더 빠르게 사라질 거란 이야기인 것이죠. 또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가 극적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 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자본 집약적 산업의 분야가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머물 수만은 없어요. 선진국이 계속해서 혁신 산업을 만들어내고 기존 산업의 틀을 제3세계로 넘겨줘야 세상이 돌아가고 선진국은 그 선진국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 및 한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의 상황이 딱 그 타이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무조건 IT입니다. 자연계열 지식 플러스 IT, 인문계열 서비스 플러스 IT, 예체능 플러스 IT, 의학 보건계열 플러스 IT, 그냥 IT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진로를 정할 때에 내가 잘하는 걸 배운 후 어떻게 IT를 바탕으로 더 나은 재화를 창출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배워야 할까요? 먼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앞으로 번성할 산업의 기술에 해당하는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수학은 기본이고요. 바이오, 전기전자, 물리, 수학, 그리고 IT를 함께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인문 계열의 경우 IT를 먼저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그래요. IT에 대한 이해를 선행한 다음 인문 및 예체능 지식을 습득하면 보이는 시야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지금은 국가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왔어요. 혁신 기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보다 못 사는 국가들과 비슷한 신세가 되거나 상황이 역전될 수가 있어요. 한국이 사느냐 죽느냐가 이제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즉, 공부해야 돼. 알겠죠? 자,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15년 고려대 염재호 총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과거처럼 한 가지를 배워서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학은 개척하는 지성을 길러내야 합니다. 이미 최상위권 대학에서는요,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움직임을 이미 몇 년 전에 알아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모습이 바로 테슬라 전기차의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융합적 소양이죠. 여러분들은 하나의 지식을 공부하되 앞으로 그것만으로 먹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으로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IT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입시에 성공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제 책 학종 자신감을 구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